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이고요. 5월 29일 수요일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 29일 뉴욕 증시는 미중 갈등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경고를 보내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3대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는 지금 현재도 뉴스 기사로도 좀 접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중요 지지선인 2800선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 분석인 거지 제임스 대표님의 원칙 매매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니까 오해 없으셔야 될 겁니다. 어제 특히 미국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연준의 기준금리 하단을 하회했는데요. 3개월과 10년물 수익률 곡선 역전이 더 심해졌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장 종가보다 3.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2.673%, 그리고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진 2.079%에 거래되면서 10년물과 2년물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수익률 곡선 역전은 믿을 만한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중국이 미국으로 또 히토류 수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양국의 긴장감이 더 팽팽해진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 관영 언론이 과거 인도 및 베트남과의 전쟁 직전에 사용한 표현을 동원해서 미국에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함으로써 결국 글로벌 시장, 무역 갈등이 점입가경에 이르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히토류가요. 미국은 그 중에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히토류는 이름과 달리 생각보다 흔하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수출 제한은 결국 중국의 주요 고객을 잃어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히토류가 필요한 미국의 제조업체가 이미 중국으로 이전한 상황이라서 수출에 규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타격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갖고 있는 히토류 카드는 무역 전쟁에서 무기화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제 새벽에 미국의 2019년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었죠.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무역 대상국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가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지 그 여부를 점검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만 산업 보조금 등을 거론하면서 상계 관세 등의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두 차례 발표된다는 전제하에 2020년 미국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꺼내들 기회가 적어도 2번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히든카드로 남겨두고 있다라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 것이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음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 해소로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맞대응에 또 미 국방부는 히토류 국내 생산 촉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환율과 히토류의 두 정상 간의 난타전을 좀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0.6%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56.88달러까지 떨어지는 등의 큰 폭의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확산된 영향을 받았다가도 이란의 5월 수출, 원유 수출 규모가 지난 4월의 절반에 불과한 하루 평균 40만 배럴가량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것과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등 미국 중부에서 발생한 대형 홍수로 미국 원유 운송 차질 우려감도 커지면서 좀 낙폭을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골드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저의 판단 미스가 좀 컸다라고 매매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즘처럼 공급과 수요의 그 팽팽한 이슈들이 변동성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고, 원칙대로만 하면 될 것을 이제 잠시 제가 흔들림이 있었음을 어제 이실직고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공급 위축 우려에도 위험 회피 심리까지 확산하면서 유가가 변동성 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일과 골드 진입 잠시 리뷰를 해볼 건데요. 크루드 오일은 보시면 다른 기법으로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좀 나와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남기는 영상 주제로는 60분 봉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 자리가 HFCP 기법 기준의 추세와 그 다음에 이 동시 시간대가 3분봉 기준으로는 여기 TV 매도 진입 신호였었습니다. 이 동방향의 신호 자리였었는데, 아쉽게도 어저께 골드를 먼저 포지션을 갖다 보니까 수익 구간이 50틱이 넘어서는 자리가 좀 안 되었었기 때문에 골드와 오일 둘 다 동시에 영상을 남기려다가 이 구간을 50틱을 넘어서는 구간을 좀 기다리면서 영상을 남길 그 기회를 제가 놓치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꼬였었습니다. 근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50틱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와주긴 했는데요. 저는 우선은 그 오버나잇이라던가 아니면 새벽 2시가 넘어가기 전에 영상을 마무리를 하는 목표로 진입 신호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는 뭐 손절 구간은 아니었지만 저의 판단은 아주 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혼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현재 장중 흐름을 보면은 한 50틱가량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 3분봉 기준으로는 아직 진입 자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크루드 오일 오늘 제가 시간이 가능할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시간이 가능하고 차트를 볼 수 있게 된다면 골드가 되었든 크루드 오일이 되었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가 HFCP 기준으로는 매도 추세의 동방향으로 3분봉 기준으로는 3분봉으로는 안 남겼네요. 3분봉 기준으로도 TV 매도 진입 신호가 동신호였었습니다.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러한 동방향, 지금 매도 추세가 쭉 이어지고 뭐 횡보 구간이라던가 일시적인 반등 구간을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락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HFCP의 진입 자리와 3분봉 기준으로의 TV 매도 진입 자리가 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그리고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실전 매매에 응용하고 계신 트레이더 분들은 이러한 자리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실전 흐름에서 충분한 수익 구간을 가져가실 수 있는 트레이딩이 되실 수 있길 좀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흔들리지 않고 원칙 매매에 집중을 다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주요 지표 발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예측이나 상상 같은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브리핑 자료들을 제가 설렁설렁 넘겨봤는데요. 네, 지표 결과의 시장의 분위기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게 될지, 아니면 우려감이 뭐 증폭된다거나 안도감으로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시장의 흐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청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명확한 트레이더만이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겠고요. 그리고 성공 투자 되실 수 있길 응원드립니다. 오늘의 지표 발표 일정 시간대에 잘 확인하셔서 원유 재고는 자정에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감안하셔서 흐름을 예측하기보다는 이 시간대에는 내가 원칙 매매를 하는데 좀 더 집중하자라는 마음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은 결과가 생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좋은 영상 자료 남길 수 있길 같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